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똑똑한 아이들 키우시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똑똑한 아이들을 잘 키우는 방법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런 얘기입니다. 상위 1% 영재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학교 적응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상위 1% 영재, 즉 상위 1%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영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위 1%의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영재성을 발휘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발휘하는 곳이 어디냐? 어릴 때는 바로 유치원이 될 수도 있고 초등학교가 될 수도 있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가야만 거기서 영재성이 발휘가 되는 것이죠. 이 사회로 나가야 발휘가 되는 것이지 그냥 집에 안에만 있어서 영재성이 발휘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려면 일단 적응을 잘 해야 돼요. 학교. 그 다음에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사회에 적응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적응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적응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학교는 조직이고요. 그리고 이 학교라는 조직을 떠나면 사회라는 조직이 또 있어요. 이 적응을 잘해야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요, 엄마들이 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적응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게 적응. 적응을 해야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영재성이 발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적응을 잘해야 발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학교에 적응을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런 거 세 가지를 설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학습의 속도를 조절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의 속도가 너무 빨리 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행학습 이런 등등이 있는데, 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학교에 부적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수한 아이들은 대부분 사실 가만히 놔둬도 학습 속도가 빨라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근데 더 많은 자극을 주면 속도가 종적으로 빨라진다는 것이 종적으로. 이 횡적으로 넓어지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종적으로 빨라지면 학교의 모든 교육 과정이 시시하고 재미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여기에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면 이 종적으로 자꾸 학습 속도가 빨라져 버리면요, 현재 배우는 교육 과정이 너무 시시하게 돼요. 시시하게 되면 친구들보다 잘 알게 되겠죠. 뭐 더 아주 높은 수준의 다음 단계의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심리적으로 자만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자만심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자존감이 높은 거하고 달라요. 자존감이 높은 건 참 좋은 거지만 이 자만심이 높은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을 무시하거나 다른 친구들을 얕보거나 이럴 수 있고, 심지어는 선생님도 얕볼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영재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 적응 못하는 사례가 제가 많은 상담의 사례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영재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 못해요. 이거를 영재의 특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적응 잘 못하는 건 참 영재의 특성이지만 좋은 건 아니에요. 부정적인 특성이죠. 부정적인 특성이에요. 이리고 또 아이들이 아주 종적으로 많은 그런 학습 속도를 막 진도를 나가고 그랬을 때는요, 지나친 기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는 굉장히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지나친 기대에 빠져요. 그렇게 되면 학교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또 늘 학교에 부적응하는 그런 영재 아이들이, 상위 1% 영재 아이들이 엄마한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학교가 너무 시시하다는 거예요. 너무 재미없고 시시하다. 이럴 때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너무 똑똑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맞아요.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자만을 갖지 않고 잘 적응하게끔 도와주는, 그래서 너무나 종적인 그런 어떤 학습 속도를 빨리 보내는 거, 이런 거 썩 좋지 않고요. 그런 시간에 횡적으로 넓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타인의 존재 인식을 높여줘야 됩니다. 타인의 존재 인식. 이게 무슨 말인가? 세상에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 보면요, 정말 유아 독존인 아이들이 있어요. 나밖에 없는 것이죠.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세상에는 내가 전부야.
그러니까 요즘에 중국이 심각하다 그러잖아요. 중국이 심각해요. 왜 중국이 심각했냐? 중국은 아이를 하나밖에 못 낳게 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지금은 폐지가 됐다고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요즘에 보면은 아이를 하나만 기르는 그런 가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가 최고야. 왕자죠, 왕자. 왕자로 키워놓으면요, 사실은 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남이 있어야 내가 빛나는 거예요. 남이 있어야. 다른 친구들이 있어야 내가 반장이 될 수 있는 거고, 다른 친구들이 있어야 내가 우수하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남을 무시하고 나만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아이의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홈스쿨링 하면, 사실 홈스쿨링을 하면은 그 아이가 정말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상대적 평가는 불가능하잖아요, 대체로. 물론 하는 방법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똑똑하고 우수해. 아주 정말 영재야. 상위 1% 영재야. IQ가 135가 넘고 아주 우수해. 그럴 때일수록 정말 다른 아이들도 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소중한 것만큼 다른 집 아이도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늘 심어주셔야 돼요. 부모님들. 물론 부모님들이 이렇게 내가 이런 말 하면요, 부모님들이 흔히 그렇게 말을 해요. 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아이들을 기르는 그런 과정에 정말 그럴까요? 하는 게 제가 궁금한 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학교에 갔을 때 학교에서 정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인정하고, 다른 아이들, 내가 하는 것 다른 아이도 똑같이 한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다른 아이도 좋아한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다른 아이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학교에 적응이 잘 될 수 있어요. 이게 무너지면 사실은 아이들이 정말 학교에서 부적응하는 사례가 많이 생겨요. 학교에 부적응하면 내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뛰어난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그냥 사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적응하는 훈련, 학교 적응 훈련을 집에서 잘 시켜주셔야 돼요. 학교의 적응 훈련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적응한다는 게 뭘까요? 적응이라는 것은요, 내가 나를 조금 참아야 돼요. 나를 자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에 적응할 때 사회의 규칙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도 다 국가라 그러면 법을 가지고 있어요. 법이 뭐 하는 거예요? 법은요, 우리의 행동을 제재하는 겁니다. 막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를 제재하는 것이죠. 자, 내가 마음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이 국가나 사회가 존속할 수가 없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아이들이 내 멋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럼 학교가 존속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는 근데 어느 정도 그게 용납이 되죠. 그렇지만 그러나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 학교에 가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늘 가정에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어떤 나름대로의 규칙과 질서를 만들어 놓고 그 아이에게 규칙과 질서를 지키는 훈련을 해줘야 돼요. 아주 우수한 아이들 그게 없는 게 많아요. 굉장히 아집도 강해요. 고집도 강해.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런 거를 잘 엄마가 다스려 줘야 돼요. 그 아이가 스스로 다스려주고 통제를, 자기 행동의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엄마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그런 아이가 되면은 학교나 어떤 다른 곳에 가서도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굉장히 칭찬받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은 사회적으로 우리 아이한테 오는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회적인 압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똑똑한 사람은 성공적인 일을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을 하고 사회적으로 참 아주 명예로운 그런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 똑똑한 사람 중에 일부는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어릴 때 정말 영재라고 했는데 그런 아이들이 이 사회에 부적응하는 거예요. 부적응. 정말 안타깝죠. 제가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 아이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학교 거부를 하는 거예요. 학교를 안 가려고 해요. 물론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정말 정말 견딜 수 없는 정도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저는 학교에 보내라고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학교에 다니면, 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지적인 것,
학습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 관계라든지 또 모든 어떤 규칙과 질서를 지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아이에게 가르쳐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상위 1% 영재라고 해서 그 영재성 있다, 그것만 가지고 만족할 게 아니라 적응하는 게 다음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첫째는 학습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너무 빨리만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조절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타인의 존재 인식을 높여주어야 한다. 그다음에 셋째는 적응 훈련을 꾸준히 시켜줘야 된다 하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늘 후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